여러분에게 재미난 퀴즈부터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작품이 세계 최초의 추상미술 작품일까요? 먼저 각자 최초의 추상미술 작품이라고 주장되는 그런 작품들을 보시며 누구의 작품인지 알아맞혀 보시죠. 다음의 그림을 보시고 작가, 제목, 그리고 완성 연도를 맞춰보세요. 자, 얼마나 맞추셨나요? 방금 보여드린 그림들이 최초의 추상미술로 여겨지는 작품들인데요. 여기서 추상미술의 기준은 오롯이 어떤 구체적인 주제나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전적으로 시각적 기초 요소만으로 그린 작품을 칭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보신 그림들에 대해 어떤 그림에 누가 최초의 추상미술의 시초였는지 명확한 기록의 부재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이 그림이 최초의 추상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이트 모던을 포함한 몇몇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에 의하면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추상미술 화가는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힐마 클린트라는 스웨덴 여성 화가로 칸딘스키보다 먼저 추상미술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어떤 작품들이 최초의 추상미술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추상미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작품들이 완성된 시기들을 직접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칸딘스키부터 볼까요? 바실리 칸딘스키는 아마도 자신이 최초의 추상예술가라고 주장하기 위해 1960년대로 소급했을 수 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1911년으로 서명을 해놓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미술학자들은 이 작품의 완성 연대를 1913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칸딘스키는 그의 1909년 저서 On the Spiritual in Art에서 이 그림의 추상화를 정당화합니다. 사실 칸딘스키는 몬드리앙처럼 자신의 추상미술을 확립하는 데는 점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이 그림조차도 모호할 정도로 추상적이죠. 그것은 종말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작품 그룹의 일부이며 몬드리앙과 마찬가지로 칸딘스키도 해당 이미지를 추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칸딘스키는 유럽의 변방 화가이자 법률가 출신이라는 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실험과 노력을 증명하고자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1935년 12월 바실리 칸딘스키가 뉴욕의 갤러리스트 제롬 노이만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는 자신이 1911년에 첫 번째 추상화를 그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리며 그 자신에게 안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세계 최초의 추상화로 잠정적으로 인정받는 듯 했습니다. 칸딘스키는 당시의 미술계의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당대 누가 가장 혁신적으로 앞서 나가는 예술가인가에 대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가 이 부분에 대해 화가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화가들에게는 무척이나 탐나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그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열정적으로 다투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주요 후보자로는 프란티셰크 쿠프카의 이 그림, 피엣 몬드리앙과 카즈미르 말레비치의 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칸딘스키가 몰랐던 것은 결정적인 선구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힐마 아프 클린트라는 스웨덴 화가로 칸딘스키보다 5년 전인 1906년에 스톡홀름 스튜디오에서 첫 추상화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두 아티스트는 같은 선로를 달리는 두 대의 기차처럼 먼 길을 여행한 듯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클린트가 칸딘스키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힐마 아프 클린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예술가가 되었나요? 그것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녀의 삶의 두 가지 측면이 그녀가 가장 앞서 나가는 작가가 되는데 이점을 준 것 같은데요. 첫째,
해군 제독의 딸이었던 그녀는 1862년 당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보다 훨씬 먼저 여성의 미술 공부를 허용했던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1882년 스톡홀름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죠. 5년 뒤 학교를 졸업한 뒤 도시예술가 구역에 있는 작업실을 임대해 풍경화와 추상화가로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또한 식물과 동물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1901년에는 수의학 연구소의 설계사로도 일했습니다. 미대를 나왔는데 수의학 연구원이 되다니 특이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유럽에서 쉽지 않던 사회에서 자유롭고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클린트는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신지학을 접했습니다. 여기서 신지학이란 기독교와 불교가 조화를 이루며 합해져서 나온 신비주의적인 사상 철학 세계입니다. 이 모든 종교, 사상, 철학, 과학, 예술 등의 근본적인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종단입니다. 여기서 이 젊은 여성 화가를 이해하는 것에 신지학이 어떤 사상적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점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당시 19세기에는 위대한 작품에는 위대한 영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때 신지학협회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유럽 최초의 종교단체였고 클린트는 처음으로 심령술사 집회에 참석했을 때 불과 17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에게 개방적인 환경과 평등하고 개혁적인 종교의 영향으로 최초의 추상미술을 발견하고 추구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는 그런 강력한 장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녀의 증언이 있는데요. 1905년에 그녀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준 음성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힐마, 너는 새로운 삶의 철학을 선포해야 하며 네 자신은 새 왕국의 일부가 될 것이다. 얼핏 들으면 신으로부터 계시가 온 것이죠. 1906년 11월부터 1907년 3월 사이에 그녀는 원시혼돈이라는 제목의 작은 추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녀의 작품 원시혼돈 시리즈는 이후 몇 년 동안에 거의 200점에 달하는 그림을 그리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까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